안녕하세요. 박빌딩입니다. 자, 오늘은 소자본 7천, 8천, 9천, 이제 호마다 좀 다르겠지만 1억 좀 안 되는 돈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유망 지역을 준비했는데요. 자, 성동구 용답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용답동 108-1 구역. 자, 관리 처분이 나와서 철거가 진행 중이죠. GS 자이가 약 1,500세대 정도 규모로 입주 예정인데, 여기가 용답동 1 권역이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용답동 2 권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PPT로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용답동을 알기 전에 용답동이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성동구에는 어떤 지역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어디가 해지되는지도 알아보시면 좋겠죠. 중요한 거는 성동구는 정비사업 웬만한 데는 다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 낡은 지역들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우선 금호역세권을 중심으로요. 23구역이 최근에 공공재개발로 지구 지정이 됐죠. 자, 그리고 상단부에 보면은 21구역은 민간 재개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투자한다 하시면 좀 투자 금액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은봉동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여기도 싸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동구에 포지션 하게 되면은 프리미엄 비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계시는 왕십역 하단부에 행당 7구역이 있겠고요. 성동구에서 지금 제일 비싼 지역이죠. 바로 이 성수동 전략 정비구역까지 요 지역들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 해지된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마장역세권에 마장 2구역이 있겠습니다. 근데 마장 2구역은 해지가 됐는데 통계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한양대 역세권에 사근동이 있겠고, 성동구 끝자락에 있는 요곳 송정동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추천하는 지역은 이 용답동이에요. 왜냐면 용답동은 재난재해 그 위험 지역이죠. 그래서 노후도면 노후도고요.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이면서 어떤 이 역세권을 끼고 있는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조금 중기, 장기 보시고 투자하시면 괜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용답동이 빛을 발하냐면 여기 중랑물 재생센터, 여기 현대화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고 여기 군자 차량기지가 있거든요. 요것도 이전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요 랜드마크를 끼고 있는 양방향 역세권에 중랑천이나 청계천을 또 배산 임수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답동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답동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이 용답동은요, 이 답신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단부는 동대문구로 들어갑니다. 동대문구로 들어가고 이 하단부가 이제 성동구로 들어가죠. 근데 이 성동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답동 역세권은 5호선 타고 좌우로 2개 내려오면 왕십리죠. 자, 왕십리 뭐 들어오죠? GTX-C 들어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확장이 됐죠. 그리고 자, 2호선 용당역입니다. 뭐 위로 올라가면은 신설동역이 있죠. 신설동 같은 경우에는 종로 광화문 들어가는 1호선까지 있기 때문에 환승해서 도심권 가기 좋고, 용담역 하단부에 바로 한정거장 후가 뭐죠? 성수동입니다. 성수동. 그래서 주변에 좀 굵직굵직한 랜드마크를 띄고 있는 지역이면서 대중교통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뭐 환승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 6개 이상 받쳐주다 보니까 입지가 굉장히 훌륭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203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 보면요. 이 용답동 보세요. 재해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 디테일하게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군자 차량기지, 철도 유휴부지 개발 방안 강구라고 해서 향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전 계획이 일단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보고 하신 다음에 이것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중랑물 재생센터는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서 상단부에는 이제 공원화 예정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일쪽 일대 조금 부지는 이제 3기 신도시에서 이제 국가 유휴부지로 아파트 공급이 잡혀 있고, 뭐 이런저런 개발 사업들이 요 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용답동은 요 땅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역세권의 발달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고용이나 개발 호재가 다양한 지역들과 밀집해 있으면서 랜드마크와 바로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입지적인 강점이 배산 임수 모두가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해 방지 대책 마련,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용답동 노후도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시뻘건데요. 30년, 40년 넘어가는 건축물이 대다수예요. 대다수인데 지금 여기 GSI가 거의 1,500세대 들어옵니다. 저도 여기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P가 거의 8억이었고
덩어리 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권리가가 큰 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도 매수 타임을 놓쳐서 매입을 못했는데 여기가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 GSI가 들어간 108-1구역이 1권역이고 이 밑에가 2권역이라고 하면요. 이 1권역은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 공고됐어요. 그러니까 재해관리 지역이 뭐냐면 침수. 그러니까 물이 지하까지 차가지고 침수가 2번 이상 난 지역인데요. 고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답심리나 전농동이 지대가 높습니다. 구릉이 형성돼 있고 사근동이나 마장동도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좀 저지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일대로 침수가 많이 됐었고 이 상습 침수로 인해서 재해관리 지역으로 지정 공고가 2006년에 됐죠.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쉽게 풀어보면 거의 특별계획구역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하고 사전 검토하고 뭐 용역 발주해서 뭐 사업성 검토하고 이런 게 사라져 버려요. 바로 토지 등 소유자 그 3분의 2, 뭐 토지 연면적 뭐 60% 이상 동의율만 나오면요 바로 조합 설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용답동 108-1구역이 2007년도에 조합 설립이 돼버리죠. 자, 근데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 밑에 2권역도 재해방지 대책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면 한 번 물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넘치면은 재해관리 지역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만큼 저지대에 뭐 이런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부동산 플랜에 모두가 다 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렇게 노후도가 형성이 어마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108-1구역은 방금 보신 것처럼 이주 철거 다 진행됐는데 여기랑 노후도 비슷해요. 그래서 로드맵 땡겨서 이 네이버 지도를 보려고 하면요. 이 골목 차가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나마 이 4m 도로로만 차량 보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포털 사이트 로드맵에도 이런 인사이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 보실 수가 있겠고 요렇게 차 한 대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돼 있고 요 3m 도로도 지금 보시면 건축물들이 노후도가 어마무시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죠?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안 되면 동의율이 뭐 아무리 높아도 말짱 도루묵이고요.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뭐 연면적 노후도를 없어지고 뭐 주거정비주수를 뭐 폐지했다고 치지만 이 용답동은 기존에 있던 법안 가지고도 재개발을 할 수 있을 만큼 노후도가 충족이 되고 서울시 기본계획에서도 여긴 조금 침수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좀 위험한 지역이니까 관리지역으로 조금 선정을 해서 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용답동은 이렇게 108-1구역도 피가 뭐 8, 9억대 되고 뭐 전농 답심리 뭐 뉴타운도 34평 기준으로 비싼 건 18억까지 나오니까 어떻게든 정비 사업을 해보려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신속 사업성 을 분석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쪽 일대가 비료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2020년 9월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앞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죠. 여기가 보면은 2종 7층이에요. 2종 7층도 정비 사업을 하면은 이 7층 이하를 폐지시켜줘서 사업성을 올려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가로 정비로 가는 것보단 통개발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도 하반기부터 공모를 1년에 25개씩 뽑아서 5년이면은 거의 125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려면 요건들이 뭐 노후도나 이런 것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용답동이 괜찮은 이유가요. 이 용답역에서 이 끝까지가 500m가 안 돼요. 500m 이내에 들어와요. 그래서 통개발로 간다고 해도 뭐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이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죠. 주거 정비형 재개발 사업인 민간 재개발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임장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고 앞으로도 개발 여력이 이렇게 민간에서 하기에는 조금 도로 폭이라든지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단기에는 한 2년 정도 보시고 아무리 장기를 봐도 한 5년 정도만 좀 버티고 투자를 하신다면 소액 가지고서 좀 큰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입지 좋고 정부에서도 유의주시하고 있는 지역이고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요 노후도가 다 충족이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용답동을 최근 정책 사항에 맞춰서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정비 사업이 지금 현재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부담 없이 전화나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